1차적으로 결손된 부위가 복구되는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그 골관절염 아니면 연골 손상으로 인한 기능이 저하되었을 텐데 그런 기능의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저희 모델이 각막 대체 독성 시험법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국가적인 경사죠. 각막 하나 폐기되는 그거 가지고 각막 모델이 2,00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토끼를 셀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바이오솔루션은 2000년 1월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첨단 세포응용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치료제 그리고 인체조직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카틸라이프는 환자 자신의 늑연골 조직, 갈비뼈 앞쪽에 있는 물렁뼈가 늑연골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조직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실험실적으로 숫자를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작은 구슬형 연골 조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요게 카틸라이프의 실제 샘플인데요. 여기 작은 구슬들 보이죠? 요게 직경 한 1mm 정도 되는데 이 구슬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젊은 사람의 관절 연골 조직하고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 소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골 손상 같은 게 되겠죠. 관절 연골이 소실된 부위에 요 작은 구슬들을 이식을 하면 요 구슬 자체가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결손된 부위가 복구되는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연골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들, 세포의 기질, 성분들로 인해서 환자의 골관절염 아니면 연골 손상으로 인한 기능이 저하되었을 텐데 그런 기능의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카틸라이프의 요 구슬형 연골의 기술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네트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한 바 있잖아요. 이때 회사의 기술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있던 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추후 출시된 카틸라이프의 기술적인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트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죠. 네, 저희가 품목허가 심사를 받던 중에 인보사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많이들 주변에서 우려를 하셨어요. 과연 허가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사실 자가세포 치료제고요. 배양 과정 중에 다른 동물세포, 다른 세포가 포함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세포만을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분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식 후에 종양 발생 위험이 늘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물이 조직으로 만든 그런 세포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적었고, 저희가 또 카틸라이프 이전에 이미 2건의 세포치료제 허가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 제조 기준 이런 걸 잘 알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거나 안 될 거라는 우려는 없었고요.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개발 과정 중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긴 했죠. 일단 작은 기업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런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쉽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종료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수적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대동물에서의 결과를 1차적으로 원하셨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는 토끼 실험 결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동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육점에서 돼지 다리를 사다가 거기 이식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게 아무리 힘을 주고 물을 쏴도 떨어지지 않는다, 잘 유지가 된다는 거 보여준 다음에 대동물 염소 실험으로 넘어갔죠. 염소의 카틸라이프를 이식했을 때 24주째 재생연골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했는데 그때 정상연골과 비슷한 물리적 특성의 재생연골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관절연골에서 중요한 게 쿠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특성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죠. 임상시험에 들어가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완전하게 신뢰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첫 환자 이식하시고서 좋다고, 이미 연골 조직을 연골이 없어진데 딱 치워주고 나니 정말 연골이 바로 복구된 것 같은 그런 효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하셨고, 저희가 세포치료제를 신약으로 구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주 성분 자체가 신약에
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피부세포, 연골세포, 이게 세포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 회사에서 각각 어떤 기술로 얘를 배양했느냐에 따라 특성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이 다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약 연구개발, 상품화 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생의학 제품이라는 게 정말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런 제품을 연구에서만 그친다면 보람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기초부터 개발한 그런 재생의학 제품들이 환자한테 쓸 수 있게 점차적으로 발전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의 그런 효과들이 임상에서의 효능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 피부 제품 같은 경우 하트라이프가 임상시험 환자들밖에 쓰이진 않았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때 이쪽 분야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사람한테 쓰이는 다양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한테 쓰이기 전에 독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독성 평가를 동물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동물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서 얻어진 결과가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이게 문제가 많았고요. 동물에서 안전해도 사람한테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또 최근에는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그게 많이 이슈가 되었죠. 올해 4월에 인체조직 모델, 저희 각막 모델에 대해서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됐어요. 여기 적혀있는 실험법대로 실험을 하면 모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여기 저희 모델이 그 각막 대체 독성 시험법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인 경사죠. 회사의 그런 경사를 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우리 바이오솔루션을 포함하면 4개고요. 예전에는 그 실험을 토끼 목 이렇게 가둬두고 눈에 그 제품들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독성을 왔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각막 이식하고 나면 이렇게 조직이 남거든요. 그 조직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죠. 요 각막 하나 폐기되는 그거 가지고 각막 모델이 2,00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토끼를 세이브하는 거죠. 네트 인증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바이오코리아의 그 네트 부스에 계속 참여를 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에서 그 네트 인증 제품의 사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참석을 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네트가 최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증이잖아요. 그런 신기술이 제품까지 이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제품이 화장품도 있을 거고 의료기기도 있을 거고 의약품도 있을 거고 다양하긴 하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을 제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 나서 실제 제품화하고 하는 과정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연구 비용에 대해서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연구비 지원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제들을 할 때 좀 가산점 같은 거를 주시면은 그런 데에서 연구비 조달을 해서 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